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이에요 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자신 있게 나온다면 오늘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벨의 문장이 바로바로 3차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수업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처음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건데요. 이거 영어로 하면 It's my first time here. It's my first time her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It is 줄여서 it라고 하는데요. 꼭 한국어로 그것은 이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뭐입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It's my first time. 첫 번째, 이건 영어로 first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입니다. My first time. It's my first time. 그리고 뒤에는 어떤 장소, 여기, 저기, 저쪽 편에 이런 게 등장하거나 오늘, 내일과 같은 시간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선 따로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처음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here. 앞이 아니라 뒤에 붙여주는 겁니다. 한국어 어순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야겠죠. 여기 처음이에요. It's my first time here. It's my first time here.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 온 장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한테 뭐 길을 물어보거나 자세한 걸 물어본다. 그러면 it's my first time here.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랑 같이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t's my first time here.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막 배고파가지고 꼬르륵거리고 있는데 너 항상 아침 먹었잖아. 오늘 아침 안 먹었어? 그게 말이야. I didn't have time for breakfast. I didn't have time for breakfast. 네, 나눠보면 I didn'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좋은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과거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didn't. T 사운드 빼고 didn't.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나 뭐뭐 안 했어. I didn't. 그 다음에 무엇을 안 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었다.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I didn't have time. I didn't have time. 그냥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for breakfast. 아침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만 적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동사 it을 사용하는 것도 되지만 for를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위한,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I didn't have time for breakfast. I didn't have time for breakfast.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I didn't have time for breakfast. 이렇게 쪼개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통 점심을 싸와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어디 뭐 다니시는 분들 점심을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보통 뭐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I usually bring my lunch. I usually bring my lunch. 가져오다, 싸우다. bring, 내 점심을. my lunch. I bring my lunch.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usually를 더하면 보통, 대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10번 중에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번, 8번 정도는 usually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I usually bring my lunch. 보통은 그래요 라고 하고 있고요. 항상 뭐 진짜 10번 중에 9번 정도 그런다 라고 하면 always 이걸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I always bring my lunch. 저는 항상 점심을 싸와요. 그게 아니라 보통 뭐 점심을 싸우죠 라고 한다면 I usually bring my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볼륨 좀 줄여줄래요? 라고 하고 있죠.
부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탁이냐면 볼륨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꺼내 보면요.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이렇게 되는 거죠. 부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일반적인 can you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쭉 이어서 연결하면 can you처럼 들리죠? Can you? Can you? 자, 이제 부탁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볼륨을 줄여달라. 이렇게 볼륨이거나 음악이거나 혹은 뭐 히터 같은 것들 낮추다라고 할 때는 turn down을 써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turn up이라고 하면 올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음악을 더 크게 라고 해서 turn up the music. 이거 팝송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줄여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turn down. turn down the volume. 볼륨을 줄여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부탁하고 있으니까 can you 이거를 사용해서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연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럴 의도, 그럴 뜻이 아니었다. 오해받을 상황에서 쓰기 좋은 말입니다. Sorry, I didn't mean that. I'm sorry, sorry. 두 개 뭐 편한 거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냥 sorry 이러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 mean 이걸 써볼 건데요. 이거는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 didn't. 아까 전에 한번 했었죠?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I didn't mean that. 어떤 행동을 뭐 지금이 아니라 뭐 몇 시간 전이라든지 하루 전이라든지 예전에 했는데 그게 내가 그럴 뜻이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I didn't mean that.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뜻을 이 표현으로 I didn't mean that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Sorry, I didn't mean that. Sorry, I didn't mean that.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통 6시에 퇴근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보통 아까 뭘 사용했었죠? Usually. 자, 그 다음에 퇴근하다 라는 표현만 알면 되는데 이거 좀 헷갈리죠?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I usually get off work at 6. I usually get off work at 6. Get off work. 이거는 퇴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퇴근하다 라고 하면 I usually get off work. I usually get off work.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진 표현들 퇴근하다 get off work, 빨래를 하다 do the laundry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문장 시작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동사 모르면 문장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정말 독특하고 뭐 이런 학문적인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부터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그런 표현들부터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시 콕 집어서 얘기하면 at 6. I usually get off work at 6. 저는 보통 6시에 퇴근해요. 한번 내볼게요. I usually get off work at 6. 시간만 바꿔서 나중에 I usually get off work at 9. 저는 보통 9시에 퇴근해요. 이렇게 조금 일을 많이 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겠죠? 시간만 바꿔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7번째는 알람 맞추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아침에 늦잠을 자버린 겁니다. 헐레벌떡 가서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저 알람 맞추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이렇게 변명할 때 I forgot to set my alarm. I forgot to set my alarm.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패턴에서 자주 등장하는 I forgot to. 뭐뭐 한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잊어버렸어요. I forgot. 여기다가 to를 붙여서 미래 느낌. 뭐뭐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이 돼요. 뭐 잃어버리다보다 잊어버리다. 한국어 발음이 가끔씩 안 되네요.
I forgo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맞추다 라고 하면 set my alar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알람 그냥 set the alarm 이라고 하겠지만 내 알람이다 라고 하면 my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I forgot to set my alarm. 나 뭐뭐 하는 거 잊어버렸어. I forgot to 알람을 맞추다. set my alarm. 연결하면 I forgot to set my alarm. 약간 연기를 넣어서 내 표현처럼 말하면 I forgot to set my alarm. I'm sorry.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붙여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 와이파이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는요. The Wi-Fi isn't working. The Wi-Fi isn't working. 바로 work.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면 일하다라는 의미지만 기계나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라면 작동하다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진행형으로 isn't working. 비동사 플러스 ing 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이파이가 지금 안 돼요. 이런 느낌이 바로 The Wi-Fi isn't working.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와이파이 사물을 주어로 두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영어 문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안 될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The Wi-Fi isn't working. 그렇죠? 9번째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우리 외국 가서 옷가게 갔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본다면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보통 혼자 보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진짜 필요할 때만 물어보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이 쓰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Look around 라고 하면 이렇게 둘러보는 걸 얘기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 옷 고를 때도 이거 한번 봤다가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한번 들어봤다가 돌아다니면서 보통 보죠. 그게 바로 look around. 이거는 마치 한 단어처럼 look around 이게 아니라 look around. 약간 call around처럼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look around. look around. 이걸 진행형으로 쓰면 I'm looking around. 저는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just를 붙이면 I'm just looking around. 저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just looking around. 자, 옷가게 들어가기 전에 이 표현 꼭 연습한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더 생생하게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나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밖에 나가는 거. 이렇게 뭐부터 나와야 되는지 이 덩어리로 딱 등장하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don't feel like going out. 뭐뭐 하고 싶지 않을 때 만약 I don't want to 이걸 떠올렸어도 정답입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약간 느낌 다르게 I don't feel like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그럴 기분이 아니야. 여기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I don't feel like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냥 go out이 아니라 going out. 꼭 이렇게 ing 형태로 말해 주셔야 됩니다. go는 가다인데 out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다, 외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기분이야. 비가 좀 내리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냥 괜히 나가기 싫죠. 이럴 때는 I don't feel like going out. 이거를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별로 밖에 나갈 기분 아닌데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I don't feel like going out. I don't feel like going out.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으면 나중에는 감정도 살짝 담아서 마치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I don't feel like going out.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어 정말 쉽게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까지 내가 왜 못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아침 왜 늦었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저 제 열쇠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봤던 정말 필수 표현들 제가 모두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장들 첫 번째부터 10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오늘 아침에 왜 늦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자, 일단 궁금하긴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면 왜 그런지 궁금하죠. 이유를 모를 땐 why, why. 그리고 아침에 왜 늦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늦은 거 아니고 오늘 아침이라는 과거에 늦은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are you가 아니라 과거인 were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ere you late? 늦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y랑 합치면 why were you late? 왜 늦었어요? 라는 질문이죠. Why were you late? 마지막 시간을 넣어줄 건데요. 오늘 아침,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이렇게 말할 때는 this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is year, this month, this week.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말해줄 수 있겠죠. 오늘 아침도 this morning입니다. 자, 그래서 왜, why, 늦었어요. Were you late?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이렇게 완성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중에 쇼핑하러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I might go shopping later. I might go shopping later. 자, 이번엔 뭐뭐 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추측을 하는데 확실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5대5 정도 되는 애매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 might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조동사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애매한 느낌의 might 그리고 확실한 느낌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란 must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죠. 이번에는 might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I might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핑을 가다 go shopping 나중에 later 자, 하나씩 보면 나 뭐뭐 할지도 몰라 I might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나중에 later I might go shopping later 한 번 더요. I might go shopping later 자, 세 번째는 커피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하고 있죠. 좀 공손한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손하고 격식 있게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친구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는 Do you want입니다.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공손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Would you like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 뒤에는 어떤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셀 수 없는 것들, 특히 액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스라던가 우유라던가 물, 커피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셀 수 없기 때문에 1커피, 2커피 하면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색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some을 넣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원하세요? 라는 게 직역하는 표현이지만 이거를 부드럽게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면 커피 좀 드시겠어요? 커피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뭔가를 제안하는데 공손하게 제안한다. 그러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Would you like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들은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자, 이번에는 have pp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부정이니까 have not pp 줄여서
haven't pp 이 형태를 사용할 건데요. 그러면 현재 완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문장에서 보면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죠? 지금도 일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y haven't finished. 여기까지 하면 그들은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끝낸 상태야. 이런 것들이 이 문장 속에 녹아 있는 거죠. 함께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다가 나왔으니까 무엇을 끝냈는지 their work, 그들의 일이 되겠죠. 이 순차적으로 나오시면 돼요. 주어, 동사, 먹다라고 하면 뭘 먹었는지, 끝내다라고 하면 뭘 끝냈는지 이게 나오면 되고요. 이 모든 걸 얘기하고 난 이후에 추가 느낌, 아직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죠? 이거는 yet, 보통 문장 끝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이렇게 모든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무엇을 하셨나요? 는 영어로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무엇을이라고 묻고 있죠. 무엇은 what. 무엇은 what. What did you do? 무엇을 하셨나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last weekend입니다. 자, 여기서 do you가 아니라 can you가 아니라 did you를 사용한 거는 과거이기 때문이죠. 과거 어떤 한 시점에 뭐뭐를 했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바로 did you입니다. What did you? What did you? 뭐 했어? 요 뒤에는 동사를 바꿔가면서 What did you eat? 뭐 먹었어? What did you study? 뭐를 공부했어? 이렇게 동사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할 거야가 아니라 뭐뭐를 했어 라고 할 때는 did you를 사용한다. 이거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What did you do? 무엇을 했나요?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말이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한 번 더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열쇠 어디 갔지? 그럴 때 누군가가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look for 이거를 한 번에 뭐뭐를 찾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찾다라고 할 때 우리가 find라는 동사도 있죠. 그런데 find는 찾았다라는 느낌, 뭔가를 찾은 느낌이라면 look for은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보통 진행형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I'm looking for라고 하면 저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뭐를 찾고 있죠? My keys. 내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열쇠 꾸러미라면 keys. s를 붙여준 형태가 더 잘 어울리겠죠?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저는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고 있죠. 창문을 열고 싶죠.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바로 앞에 있으면 내가 열면 되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앞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부탁하는 표현으로 Could you open the window? C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Open the window. 이거는 창문을 열다죠. 네, 이거는 뭐 따로 떨어뜨려서 open, 여는데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해줘도 괜찮지만 많이 하고 이 덩어리째로 한번 연습하다 보면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다. 이렇게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덩어리로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앞에 could you라는 패턴이 사용됐는데 저는 can you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탁할 때 뭐뭐 해줄래? 라고 할 때 can you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could you
이렇게 과거 형태로 바꾸면 시간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나 상황이 뒤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하면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어? could you는 혹시 말이야 그거 해줄 수 있을까? 가능하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더욱 공손하고 격식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려 말할 때 보통 좀 격식 있는 편이잖아요. 뭐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이거는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선배들한테는 혹시 그 회식 가실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막 돌려 말하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쿠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이런 뭔가 좀 조심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Could you open the window?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open the window? C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가게가 몇 시에 열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인지 궁금할 때는 when이 가장 잘 어울리지만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몇 시에 what time, 몇 시에 what time. 그래서 지금 몇 시에요? 라고 할 때 우리가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묻죠. 여기서도 가장 앞에 what time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시에 가게를 여는지 묻고 있죠. 자, 이번에 가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I나 you나 he, she 이런 사람이 주로 등장하지만 사물도 등장할 수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상황에 맞게 이 사물주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the store, 얘가 주인공,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do가 아니라 does가 사용돼야지 자연스럽게 돼요. 3인칭 단수는 does입니다. 그래서 do the store이 아니라 does the store, does the store. 이제 동사 자리 open, 열다라는 의미가 더해졌죠. 만약 사람한테 직접 물으면 What time do you open?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몇 시에 여세요? 물론 사장님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사장님, 저 몇 시에 문 여시나요? What time do you open?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저 가게 몇 시에 열어요? 이렇게 물으면 가게가 주인공이 되는 게 낫겠죠?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좀 어색한 게 있거든요. 이 사물주어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많이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3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내일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I will call you tomorrow. I will call you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자, 미래, 나 뭐뭐 할래.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표현은 바로 I will입니다. 네, 물론 be going to도 있고 be 플러스 ing 이것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많이 사용하면서 조금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떠오르는 게 없다면 일단 I will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나 뭐뭐 할 거야. I will. 자, 그 다음엔 동사 차례죠. 뭘 할 거야? 라고 물으면 너한테 전화할 거야. Call you. Call you. 언제 전화할 건데? Tomorrow. 이렇게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한다. 한다? 뭘 할 거야? 언제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익숙하게 빠바박 나올 때까지는 이런 과정을 천천히 겪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 뭐뭐 할 거야? I will. 너한테 전화한다. Call you. 그게 내일이야. Tomorrow. I will call you tomorrow. I will call you tomorrow.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학교에 어떻게 가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자, 뒤에 있는 거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일하러 가다 go to work, 그리고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한 번쯤 뭔가 스쳐가듯 지나갔던 이런 문장들일 건데요.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학교에 가다는 이미지만 떠올라도 go to school이 하나의 덩어리로 한 호흡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학교에 가다 다시 해볼까요? go to school, go to school. 어떻게 뭐뭐해요는 어떻게 how, 뭐뭐 하세요?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어떻게 학교에 가세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do you go to school? 나중에 잠깐 멈칫하시더라도 How do you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음이단위별로 끊어주시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How do you go to school? 이 정도 문장은 한 호흡에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로 3초 안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영어의 어순으로 말해보면 되는데요. 초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 기본적이면서 일상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 이거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복잡한 문장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문장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더 연습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need to practice more. I need to practice more. 자,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문장은 누가 무엇을 했다. 이게 기본이죠. 내가 연습한다. I practice.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좀 어색하죠. 연습해야 해요라고 하기 때문에 뭐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need to. 이거를 중간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I need to practic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너보고 상대방한테 조언하는 거라면 you need to pract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하다가 답답해서 나 더 연습해야겠어 라고 하면 I need to practice. 누구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주어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할 때도요.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need to. 너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무감은 have to. 그 느낌은 문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장 얘기할 때는 막 I need to 막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나 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더 연습하니까 이 추가 느낌 더 more 이거는 끝에 붙여줄게요. 중요한 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더 연습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more. 나 더 연습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mo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거는 제가 패턴 영어 책에서도 한 번씩 등장시킨 건데요. How often? 빈도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는 how often. 이걸 먼저 꺼낸 다음에 did you, do you, can you 등등 물어보는 것들을 뒤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뭐뭐 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한꺼번에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는 패턴처럼 쓰이기도 하죠.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you? 외식하다는 eat out.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세요는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외식하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먹다가 eat인데 바깥으로 가는 걸 out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다라고 해서 eat out, 외식하다가 됩니다. 긴 문장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how often do you 같은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주 쓰다 보면 정말 몸에 착 달라붙어서 여러 분만의 패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됐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많이 만나고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를 입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는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됩니다. 입어야 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should I입니다.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you should,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I should, 나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질문이 되죠. Should I? 내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 Should I wear? 내가 입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I wear? 내가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씩 변환시키지 않고도 바로 should I wear 쭉 이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할 때는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요가 되기도 하고 그냥 뭘 입어야 할까요 정도로 간단하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번역해서 넣는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should I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말투나 습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그것보다는 입을 옷이 없을 때 뭐 입어야 돼? 뭐 입는 게 좋겠어? 이 정도 느낌이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What should I wear? 나중에 옷장 앞에서 꼭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Do you need? 필요하세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좀 원하는지 이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help? Would you like라고 하면 무언가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Do you want 보다 한 단계 더 공손하고 격식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Would you like some help? 도움이 좀 원하시는가요? 도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필요한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Do you need를 사용해서 Do you need some help? 이것도 정답이고요. 같은 상황의 원어민들은 Would you like some help? 도움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감정이입해 주세요.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공부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문제 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말하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늘은 일찍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면 I must leave early today.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must leave.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막 강한 느낌,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 떠올랐으면 정답입니다. 꼭 해야 된다. must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정말 강한 의무감입니다. I need to, I should를 쓰는 것보다 더더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일찍 가서 할 일이 꼭 있는 겁니다. 나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애가 3살 생일이 돼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빠 어디가 언제 와 막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시에 초를 꼭 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술 마시러 가자라고 하면 안 돼. I must leave early. 나 일찍 가야 돼. Today. 오늘은 일찍 가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다라고 해서 go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만약 여기가 일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집으로 우리 떠난다, 가버린다라고 해서 leave도 많이 사용해요. 이 장소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찍 가야만 합니다. I must leave early today. 면접이 있거나 이런 중요한 약속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는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라고 묻고 있고 이건 영어로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이렇게 말합니다. How do you say this? 어떻게 말하니 이것을?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의문사가 먼저 등장하고요. How? 어떻게? 그 다음 뭐뭐 하세요. Do you? 라고 하고 있죠. Do you, did you, 그 다음에 will you, can you 등등 여러 가지 나중에 섞어서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을 테니까 그때까지 마음껏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세요는 how do you. 이것을 말하다 say this. 연결해 볼까요? How do you say this? How do you say this? 그리고 한국어로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는 인과 함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Korean이 아니라 in Korea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말해요? 이거 어떻게 스페인어로 말해요? 이거 어떻게 일본어로 말해요? 등등. 그때 뒤에 있는 언어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국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일본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Japanese? 영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그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와본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할 때 현재 완료 have pp 부드럽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이걸 영어로 They've been here before. They've been here before.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와보다, 와서 있어 본 적이 있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go, come, 가다 오다 대신에 비동사의 pp 형태 bene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와본 적 있어? 나 여기 와본 적 없어. 여기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모두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have p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have는 주어에 붙어서 이 축약돼서 거의 안 들리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I have는 up 이렇게 부가 살짝 받침자로 들어가요. They have는 they've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얘기하면 연음돼서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they've been here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소리 안 들리게 they've been이라고 하는 것보다 강세 살짝 넣어서 they've been here 약간 they've been 정도로 들리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들을 때도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They've been here before. 그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요 라는 경험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경험은 have pp 현재 완료. 그래서 그들은 여기 와본 적 있어요. They've been here before. They've been here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강한 느낌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hould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ust나 have to는 너무 강한 느낌이고요. 그냥 전화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I should 말할 때 느낌을 좀 다르게 해보세요. I must 뭔가 좀 강한 느낌의 표정까지 지어서 얘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유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약간 눈썹을 살짝 올리면서 I should 이렇게 내 몸과 얼굴이 함께 반응한다면 나중에 말할 때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call him back 전화하다 그에게 다시 call back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대상을 넣어 주시면 돼요. call me back 이러면 나한테 다시 전화하다. call 철수 back 철수한테 다시 전화하다. 남자라면 call him back 여자라면 call her back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시면 가장 좋겠죠?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합니다.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완성됩니다. 9번째는 일을 몇 시에 시작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 start work? What time do you start work? 이번에도 2개 붙여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궁금할 때 몇 시에라고 할 때는 what time 뭐뭐 하세요라고 일반적으로 평상시 하는 걸 물어보면 do you 그래서 몇 시에 하세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일을 시작하다 start work start work 2개 붙여볼게요. What time do you
start work? What time do you start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다를 배운 겁니다. study English. 같이 영어 학원에 다니는 우리 친구 A 양한테 너는 영어 공부를 몇 시에 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맞다 이거 배웠지. 몇 시에 하세요는 What time do you?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그리고 이걸 한 2번, 3번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착 달라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꺼냈지만 나중에는 미나, what time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싸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으니까 나중에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 훌륭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는 매우 행복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그녀는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She must be very happy. 자, 제가 must를 썼습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무감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추측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일 거야 라는 추측에서 사용한다면 틀림없이 뭐뭐일 겁니다 라는 아주 확신에 찬 추측이 되겠죠. 제가 뭐 친구 중에 미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로또 복권 1등? 와우, she must be very happy. 이거는 행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안 행복할 수도 있겠죠. 1등인데 남들은 30억짜리 당첨된 나는 15억이야 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90% 이상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을 담아서 mus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비동사 이거 빠뜨리지 않고 꼭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원래 she is인데 is의 원형 형태 be가 들어갔습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가 she must very happy. 비동사가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필수죠. 꼭 넣어주세요. She must be very happy. 부럽다라는 생각으로 She must be very happ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를 한번 배워볼 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원어민의 영어...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TV 켜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본 문장들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들다면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단어 그리고 문장 구조로 충분히 모두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10개의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쉽고 친절하게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영어로 문장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TV 켜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패턴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an you turn on the TV? Can you turn on the TV?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자주 사용하는 패턴은 바로 쓸 수 있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can you, 이번에는 can you를 사용해 볼 건데요.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부탁을 나타내는 거죠. 저거 좀 건네줄 수 있어? 거기 좀 가줄 수 있어? TV 켜줄 수 있어? 이렇게 뭐뭐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 때는 can you, 바로 문장 처음에 이게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탁하는 내용을 동사의 원형 형태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TV를 켜다, 이거는 turn on the TV 라고 말합니다. TV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라던가 히터라던가 이런 전자제품 모두 켜다라고 할 때는 turn on, 끄다라고 할 때는요 turn off, 반대되는 느낌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TV를 켜다는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이렇게 되는 거죠. TV 켜줄 수 있어. 자, 이제 얘기할 수 있죠. Can you turn on the TV? Can you turn on the TV?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무엇이 궁금할 때는요. what을 가장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물어보는 것들 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적절한 거를 바로 꺼내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할 때는 why. 무슨 문제예요? 무엇입니까는 what.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What is the problem?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구조 사용해서 우리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What's your favorite movie?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정말 간단한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것도 있고요. 이번에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통화 중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남성분을 찾는데 보니까 전화로 열심히 통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He's talking on the phone. He's talking on the phone. 통화 중이다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로 이야기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하다. 이거는 talk. 말하다 중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say라던가 tell이라던가 speak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talk의 역할은 이야기하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he's talking. 그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어떤 특정 말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He's talking. 걔 말하고 있어. 이야기 중이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죠?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alk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진행형,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이것만 넣어주면 끝납니다. He is talking on the phone. 그는 통화 중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요. He is talking on the phone. He is talking on the phone. 그리고 네 번째는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약속 장소에 가는데 시간을 보니까 좀 늦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럴 예정이다. 그럴 것 같아. 앞으로 있을 일은요. I'm going to be late. I'm going to be late. be going to 미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측이 되거나 징조가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미래가 바로 be going to거든요. 그래서 I'm going to. 나 뭐뭐 할 거야. 보니까 뭐 차도 막히고 기타 등등 이유로 뭐뭐 할 것 같아. 이게 바로 be going to라고 볼 수 있겠죠. I'm going to. 그리고 여기서 바로 late. I'm going to be lat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I'm going to late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동사는 꼭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late가 늦다가 아니라 늦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be late. 함께 사용해줘야지 늦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late와 비슷한 표현은 angry. 이것도 그냥 I angry가 아니라 I am angry. 이렇게 뭐뭐한이라는 상태 표현들은요. 모두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야지 완전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도 I'm going to be late. 비동사 꼭 함께 써주세요. I'm going to be late. 나 늦을 거야. 늦을 것 같아. I'm going to be late. 다섯 번째는 같이 할래요? 라고 하고 있죠. 나 혼자만 뭔가 좀 하면 좀 어색하고 좀 괜히 할래?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잖아요. Do you want to join us? Do you want to join us? Do you want to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직역하면 Do you want to는 뭐뭐 하기를 원하니 라는 의미이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뭐 할래?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Do you want to? 뭐뭐 할래? 뭘 하죠? Join us. join은 어디에 합류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join us라고 하면 우리에게 합류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합류할래? 같이 할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식사하러 갈 때 한 명이 딱 뭔가 남겨져 있다. 뭔가 그냥 가기 그렇잖아요. Do you want to join us? 혹은 여러분들께서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 이분도 한 분 뭐 이렇게 안 가는 분이 있는데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러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잖아요. 우리 같이 할래? Do you want to
join us. 만약 나 혼자 하는데 같이 할래라고 하면 join me, 나랑 같이 할래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나 포함해서 한 2명, 3명 있다, 여러 명 있다라고 하면 us를 사용해서 우리와 함께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같이 할래요는 Do you want to join us? Do you want to join u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6번째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인터넷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접속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럴 때는 뭐 수리기사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야외에 있다면 이거 안 돼요 라고 거기 뭐 주인분한테 얘기하셔도 괜찮을 거죠. 영어로 해볼게요.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여기서 work 사용됐는데 우리 사람 주어로 사용될 때 이게 일하다라는 의미죠. I work. 저는 일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런 표현도 배워봤었죠. I work from Monday to Friday.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일하다라는 의미로 work를 사용하는데요. 사물이거나 뭐 인터넷 같은 것이 등장한다면 일하다라면 좀 어색하죠. 작동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작동되지 않아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도 work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진행형으로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안 되는 걸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진행형 be 플러스 ing 형태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집중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인터넷이 작동 안 되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자, 7번째는요. 그녀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쟤 왜 그래? 왜 이렇게 풀 주고 있어? 원래 그럴 애가 아닌데? She made a big mistake. 걔가 큰 실수했거든.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 이거 동사 나중에 따로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make a mistake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실수를 하다라는 의미고요. 중간에 뭐 그냥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를 하다라고 하면 make a big mistake. 얼마든지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실수를 하다가 아니라 했어요. 예전에 과거에 한 거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make의 과거형 mad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She made a big mistake. 그녀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She made a big mistake.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입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요 라고 하고 있죠.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It's time to go home. 바로 It's time to입니다. It's time. 시간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o를 붙여볼게요. to는 미래 느낌이 있습니다. to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 뭐뭐 할 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죠. It's time to. 뭐뭐 할 시간이야. 여기까지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t's time to. It's time to.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무슨 시간이지? Go home. 집에 갈 시간이다 라고 하고 있죠. Go to home이 아니라 Go home. 중간에 to 안 넣고 바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집에 가다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덩어리 표현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문장 속에 있는 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따로 쭉 뭐 시험 공부하듯이 외워도 되지만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쓰는 문장 속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그때마다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가다 뭐라고요? Go home. 그래서 2개 붙이면 돼요. 집에 갈 시간이네요.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9번째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했네요 라고 하고 있죠. 나 뭐뭐 하는 거 깜빡했다. 엄마한테 전화하다. 이 2가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I forgot to call my mom. I forgot to call my mom.
앞에서는 it's time to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I forgot. 하나가 좀 익숙해지면 나머지도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잘 보시면 잊어버리다, forget. 여기 과거, I forgot. 이게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I forgot이 아니라 I forgot. 이렇게 얘기하면 나 뭐뭐 하는 거 깜빡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 그거 깜빡했다. I forgot. 동일하게 뒤에는 동사의 원형. 엄마한테 전화하다. Call my mom. Call my mom. 만약 앞에 있는 패턴이랑 붙이면 It's time to call my mom.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네.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깜빡했어요. I forgot to call my mom. I forgot to call my mom. 소리 내서 따라해 주시면 이 문장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번째는 수프가 너무 뜨거워요. 영어로 The soup is too hot. 수프는 어떤 상태입니다. 뭐 수프가 움직이거나 달려가거나 뭐 만들거나 그렇진 않죠. 그냥 어떤 상태라고 할 때는 비동사. The soup is. 수프가 뭐뭐네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뜨겁다는 hot. 그런데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우면 too hot. 쭉 끓여주시면 됩니다. too. 조금 길게 끓여준다고 생각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e soup is too hot. 수프가 너무 뜨겁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soup is too hot. 수프가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TV 켜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TV 켜줄 수 있어? 이거 우리 배웠던 거 1번 문장인데요. 가장 먼저 제가 보여드릴 때는 이거 뭐지? 라고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 헷갈리시면 강의를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아침에 들었으면 점심에 한 번 더 듣고요. 저녁에 한 번 더 듣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듣고 따라 말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을 시간 날 때마다 꼭 듣고 따라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